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저는 사법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통과하면 어느 정도 안락함이 보장되기 때문에 혹시 게을러지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과거에 급제했다고 지위를 누리기만 한다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정조임금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죠. 맞습니다. 벼슬에 올랐다고 자리에 안주한다면 자신은 물론 세상까지 후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하는 임금, 끊임없이 노력한 정조임금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언제나 재밌는 역사 이야기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조의 생각이네요. 예, 정조의 생각. 네. 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부제가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사실 그 정조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김무식 그 단국대 사학과 교수님. 예. 예. 뭐 저도 정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뭐 저는 뭐 좀 그렇고. 아유, 왜 자꾸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김무식 선생님이 원체 그 대단하신 분이어서 예. 제가 요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예. 이제 이 책을 언제 샀나 하고 이렇게 딱 들여다봤어요. 예. 그랬더니 2012년 7월 18일 날 제가 샀네요. 보니까. 남문을 지나다 교학사 서점에서 그리고 옆에 찌 긋고 김문식 선배의 글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저도 책 산 날짜를 꼭 쓰거든요. 예. 거기다. 근데 그 김문식 선생님이 예. 뭐 저한테는 굉장히 예. 좋은 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예. 뭐 스승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정조를 공부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정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바른 이런 뭐 이런 지침을 주셨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지금 에피소드 이야기 좀 하나 하고 이 책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조에 대한 이제 토론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정조가 정말 개혁군주였느냐, 혹은 뭐 정조가 보수적인 인물이었느냐, 정조가 근대화를 지향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정조는 근대화를 막았던 인물이냐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예, 굉장히 예, 많았고 예.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조와 관련된 끝장 토론을 한번 하자 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예. 이제 토론자 4명이 선정이 됐죠. 예. 정조 옹호론자 2명 아하. 그리고 정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갖고 예. 하여튼 좋은 군주이긴 하지 훌륭한 예. 군주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개혁군주는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2분이 예. 있었어요. 그 2분의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는 않고 사회는 정치가 정조라고 하는 책을 썼던 박현모 교수 요즘은 이제 세종연구자로 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세종이라면이라는 예, 예. 그 책 그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조 옹호론자 예. 2명이 저하고 예. 바로 오늘 책 소개하는 김문식 교수님하고 아. 둘이 이제 대표 선수로 나간 예,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정조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멋있는데요, 예. 정조 변호사. 그래서 예. 그때 보통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예, 예. 뭐 1시간 예. 혹은 뭐 100분 토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4시간을 했어요. 4시간. 아유. 4시간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 막 그 청중들은 막 좋아가지고 미치고. 예. 왜냐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럼요. 그거. 막 예.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 학자들 넷이 예. 다 조선시대 전공하는 학자들이 예. 난타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바깥에선 신이 났는데 우리들은 또 계속 긴장하면서 예. 또 이제 다 저한테는 다 선배 교수들인데 예. 그래서 정말 표현을 아껴가면서 난타전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예. 박현모 교수가 예.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사회자로서 이게 그냥 직권으로 끝낸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문식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예. 정조를 갖다 적극적으로 옹호를 예. 했던 거죠. 그런 김문식 교수가 정조에 대한 생각이 예. 거꾸로 김문식의 정조에 대한 생각이 정조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서문이 참 재밌습니다. 예. 서문이 이분이 참 글을 예. 참 신중하게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썼던 뭐 정조의 제왕학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대단한 책인데 그 전에도 실제 이분은 이제 18세기의 그 경학, 즉 이제 삼경이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중심 학문이 이제 경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당시 18세기의 학자들 경기 학인들이 어떤 경학을 공부했는지 이런 걸 이제 중심적으로 연구했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중심에 정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정조 연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이제 서문에 자기가 만난 정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정조에 대해서 3가지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정조에 대한 생각은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 네. 사실 정조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최근에 이제 위대한 사상가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뭐 또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도올 김용옥 교수. 예. 도올 김용옥 교수가 공개 석상에서 특강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조의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한다. 예. 위대한 선생께서. 도올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설을 완독을 하고 나서 느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쌌을까 자기는 불가능하다. 정조니까 가능했겠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김문식 교수가 정조에 대해서 느꼈던 매우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바로 노회한 정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회한 정치가냐? 이분이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사석으로 얘기했던 것은 언제였냐면은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정조의 비밀 어찰, 290편인가 아마 그게 발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번역돼서 책도 나왔고 실제로 정조의 비밀 어찰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낸 그분이 이제 이 김문식 교수가 주도를 했죠. 그 어찰 소유자가 김문식 교수한테 연락을 해갖고 가서 보고 이게 정조 어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아까 저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박철상, 또 성균관대학교 안대회 교수, 또 진재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걸 쫙 보고 나서 이게 정조의 비밀 어찰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왜 그러냐면 정조가 당시에 이제
집권 후반기입니다. 예. 후반기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론의 영수급에 해당됐던 이제 심한지 이 사람한테 미리 다 주문을 하고 너는 이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거다. 이런 내용이 다 그대로 갖고 이걸 실록하고 비교해보면 심한지가 그 다음날 했던 발언들이 다 정조가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던 뭐 이 내용과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전까지 정조의 비밀 어찰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 이제 정조가 노론 세력들하고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거 아닌 거야. 공작 정치를 한 거예요. 공작 정치를 한 거지 한편으로. 물론 이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 저는 정조 변호사니까 좀 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날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조 비밀어찰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 제가 현장에 갔어요. 저는 이걸 정조 비밀어찰을 김문식 교수가 저한테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 박사 내가 이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 막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간 뭐 연구를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대단한 게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가까워도 저한테 절대 얘기해 줄 수 없다. 1년 뒤에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진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조를 노회한 정치가 그 전까지는 뛰어난 학자였다가 노회한 정치가로 본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조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정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 정조가 이제 보통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인간으로. 그렇죠. 바로 그건 거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친지들 또 신하들 그리워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정조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왕들과 달리 정조는 수많은 편지를 쓰고 또 수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런 글들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외로움 또 고통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이 김문식 교수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문식 교수가 지금 이야기한 뛰어난 학자 그리고 노회한 정치가 또 노회한 군주 거기에 더해서 보통 사람 이런 느꼈던 것을 갖다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정조라고 하는 국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국왕인지 아주 여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분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읽는 분들, 책 빨리 읽는 분들, 집중해서 읽는 분들은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빨리 읽자면은 그런데 뭐 천천히 읽어도 제가 봐서는 뭐 넉넉 잡고 2시간 반이면은 딱 읽고 이게 정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감정들과 또 국가 유지를 위해서 국가를 새로 개혁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 뭐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승에 대한 애절함 또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 자기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또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좀 아쉬운 거는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책 소개할 때 뭐 필자를 욕하거나 아니면 뭐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 정조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는 이제 홍제전서라고 하는 문집 속에서 나타났던 정조의 이야기들만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일성록에서 나타났던 이제 그 정조가 백성들이 격쟁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 줬던 그런 정조의 생각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조가 재판을 했던 모든 기록들이 심리록이라고 하는 책에 지금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몇 곡지라도 추가해서 넣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그냥 아쉬운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이 좀 모자라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다른 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정조 전공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형님이 이거 좀 넣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저도
이 예.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읽어보니까 예. 야, 또 이렇게 참 재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막 밑줄 쳐놓은 것들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봤어요. 예. 그게 제일 첫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춘전 동쪽 벽의 용그림.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내놓은 거예요. 이 김은식 교수가.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 정조를 갖다가 예.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뛰어난 학자 혹은 뭐 노회한 정치가 이것과 달리 본인이 느꼈던 정말 보통 사람 정조의 이야기 이거를 제일 처음에 놓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춘전이라는 데가 예. 자기가 태어난 데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 경춘전에 본인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경춘전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죠. 누구냐? 사도세자예요. 아, 그럼 아버지도 말하자면 아버지는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살았던 계속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예, 예. 예. 아버지가 거기서 살면서 꿈을 꿨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용 꿈을 꾼 거예요. 용 2마리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태몽인 거죠, 이게. 예. 엄청난 태몽인 거죠. 그러네요. 용이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사도세자가 예술가적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정조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린 사람이거든요. 네. 정조가 남긴 그림이 6점 있어요, 지금. 네. 현존하는 정조 그림이 6점이 있는데 그중에 5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가가 없는 거야. 정말 특히나 이제 정조가 그린 대나무 그림, 예. 또 국화도, 예.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파초도 국화도 이런 그림들은 당시에 굉장히 수묵화로 그렸지만 예. 파격적인 그림들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예. 그런 능력들이 저는 어디서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도세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예. 있죠. 사도세자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경춘전 벽면에다가 그림을 쫙 용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거기에서 정조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정조가 거기서 생활을 또 했어요. 왜? 아버지가 생활했던 곳이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장성에서 왕이 됐을 때도 그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 이 창덕궁에 있던 이 건물이 너무너무 낡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창덕궁 건물들 전체가 굉장히 낡아갖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조가 보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보수하지 못하게 하느냐? 당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곤궁에 처해 있는데 예. 내가 내 거처 때문에 보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조 굉장히 검소한 국왕이잖아요. 그죠? 예, 이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홍제전서에 나와 있는 문집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다가 김은식 교수가 왜 정조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해설을 같이 덧붙였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조의 일대기라든가 정조의 사상이라든가 이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해요. 예, 그러겠네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정조가 갖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정조가 이제 1776년 3월 10일 날 즉위를 하거든요. 예. 즉위하고 나서 6일 있다가 선언을 합니다. 뭔 선언을 하느냐? 예. 나는 하루에 2끼만 먹겠다. 그리고 한 끼를 먹을 때 반찬 3가지 이상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해요. 정조가 굉장히 탁월한 군주라고 하는 것이 임금으로선 참 힘든 얘기인데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조선시대 때 국왕들 항상 고기 반찬이 나와요. 왜 고기 반찬이 나오느냐?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난다. 체력을 유지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뭐 꿩이든 닭이든, 아니면 뭐 소고기든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정조 고기 안 먹는 거예요. 반찬 3가지 이상 먹지 않습니다. 정조 행장. 정조실록 맨 끝에 정조 행장이 있어요. 다른 국왕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행장이라는 게 상당히 그 앞부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위대한 군주니까. 그죠? 그렇죠.
정조 행장에서 나오는 탁월한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느냐. 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영조 정조를 이야기할 때 무명 옷을 입은 군주다 이런 이야기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행장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대행대왕, 선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국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옷이 해지면 꿰매 입었다. 그리고 옷을 빨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군주가 옷 잘 안 빨아 입거든요, 이게. 그리고 옷이 해지면은 이게 구멍이 난단 말이지. 정조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근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막 사방이 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조신하게 있으려고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항상 일찍 닿는 거예요. 그리고 발끝에 이제 엄지발가락 끝이 버선에 항상 일찍 닳게 돼 있죠. 그 버선도 꼬매서 신고 이 무릎도 해지면 꼬매서 입고 이렇게 검소했던 군왕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더해서 반찬도 3가지 이상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검소함이 그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야, 지금 이런 토목공사 이거 나중에 이제 화성공사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국가를 갖다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터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공사비를 투여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거처하는 이런 공간들을 갖다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 경춘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쓰러져 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래 몇 개 하고 기둥 몇 개 바꿔라. 그래서 건물 유지는 하게 해라. 다만 이것을 완전히 요즘 치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지 마냐?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심하게 하면 아버지가 생활했던 그 공간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정조는 흔적에 대한 기억, 이게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검소하게 하면서 아주 자신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책 서문에 탁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글을 읽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조가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용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집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학문의 기초를 닦게 만든 사람이 남유용이다. 사실은 국왕한테 스승이 한 명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남유용도 이제 한 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세손 시절에 또 한 명의 스승은 이제 성호 이익의 제자였던 권철신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개혁 같은 것도 배웠던 거죠. 어쨌든 이 남유용이라고 하는 학자가 죽고 나서 그분에 대한 애잔한 글을 남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집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하라고 하는 특별 명령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인간관계가 소중한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도 알고.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정민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동덕회 회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참 정조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더라고요. 그저 그 현빈의 그냥 막 뭐 등짝하고 멋진 눈초리 활 쏘는 폼 잡는 이런 게 치중이 됐지. 실제 정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뭐 개혁적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의 어떤 진지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450만밖에 이제 사람이 안 들었던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작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정조 연구자로서 정말 그 영화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는데 제가 개봉하는 날 가서 봤는데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400만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했더니 딱 역시나 걸리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원래 대학 다닐 때 또 이 저 영화 감독 하고 싶어 갖고 저 영화과 대학원 시험도 봤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 참 여담이긴 합니다만 한때 뭐 영화판에 들어갔고 뭐 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조가 말이죠. 네. 정조가 이 정민씨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동독회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네. 이 동독회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정조가 세손 시절에 왕이 되기 되게 어려운 현실이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서명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홍인환 이 사람들을 이제 탄핵을 하거든요. 네. 홍인환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인간이었냐. 사실은 이제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도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고 네. 정조의 국왕주기를 막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실록을 보게 되면은 영조가 말이죠. 이제 죽기 직전에 네. 이제 82세 나이에 그 12월 달에 자기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리청정 전교를 승지에게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조가 약간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한다면 이제 막 누워있는데 그 앞쪽으로 가서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할 때 이 홍인환이 승지가 썼던 대리청정 전교 교지를 찢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조선시대를 공부하면서 네. 국왕의 전교를 찢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홍인환이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영조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 예. 사람이.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던 시절에 그러게요. 2배를 사는 거 예.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사신 깜빡깜빡 건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서명선이 탄핵을 하면서 이제 같이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정조가 이제 즉위하게 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정민 씨가 죽고 나서 내가 당신을 그렸던 마음, 서명선이 죽고 나서 당신을 그렸던 마음,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놨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죠. 그 글이 여기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아하. 읽어볼 만한 생각이 새록새록 또. 저는 원래 책 이렇게 잘 읽게 해야 되는 게 제 책임이니까. 아주 이거 나머지 부분을 내일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떠나 섭섭하기는 작은 일이요. 위를 모셔 배우기는 큰일이니이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 해경궁 홍씨가 영조에게 어린 정조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에게 저희 모자 보전함이 성은이었소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냉철하고 사뭇 정치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중록을 통해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자신의 친정도 개입돼 있음을 또 이렇게 무마시키기도 한다고 그러죠. 정조가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국사를 돌봅니다. 궁으로 들어간 어린 아들이 책을 뗄 때마다 떡과 음식을 보냈다는 해경궁 홍씨의 그런 지극정성 덕분에 정조 또한 평생 학문을 게을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역시나 정조는 예술 감각 외에는 사도세자보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닮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멘트가 살짝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정조를 이야기하면서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왕실의 세력 지형에서 외척의 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영조와 정조 그리고 해경궁 홍씨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김문식의 정조의 생각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